한국은 양궁이라는 종목에서는 정말 우수한 전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올림픽 양궁이라는 종목은 4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양궁인들이 모여서 한국에게 메달을 주는 행사라고 할 정도죠.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전통적으로 양궁은 한국의 놀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왜 양궁에서 메달을 많이 가져올까요? 궁수 민족의 DNA가 새겨져서 어쩌고 저쩌고는 그냥 국뽕에 취한 군중이 뱉는 소리고,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죽는 게 미덕이고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하던 민족한테 활 쏘는 노하우가 예로부터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전수해 봐야 대부분의 다른 기술처럼 한번 실전되면 끝이죠. 가르쳐도 못하면 끝이죠. 어떤 관점에서 봐도 한국은 양궁을 원래 잘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양궁은 말 그대로 양궁이죠. 한국 전통 활이 아닙니다. 결국 양궁을 잘한다는 조건은 비교적 현대에 형성된 것이고, 세계 챔피언을 여럿 보유한 나라답게 당연히 노하우도 쌓여 있고 코치가 된 선배들로부터 전수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노하우 또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다 잘 쏩니까? 모든 라면 봉지 뒤에는 라면 끓이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사람도 있고요, 더럽게 못 끓이는 사람도 있죠. 가르쳐서 다 된다면 한국 금메달 리스트를 감독으로 모셔간 나라는 전부 금메달 가능권에 들어야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선수들의 기량 차이인가? 한국인이 딱히 서구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기량 차이라고 한들 그러면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전 국민이 가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 6명이 가서 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요소들, 이런 요소를 운용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들 외에도 그 시스템에는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한국의 체육 환경도 한몫할 테고요. 어쨌든 양궁을 잘하게 하는 요소들,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그걸 전수하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경쟁시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축약될 수 있어요. 정의선 회장이 양궁 강국의 원동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도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까요? 짜여진 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원래 짜여진 요소를 짜여진 법칙에 따라 순환시키는 구조,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늘 말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바꿀 수 없는 나라라고요. 이미 짜여진 대로,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사회의 요소들이 돌아가고, 일개 대통령이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공무원일 뿐인 어떤 존재가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다가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가 사업이 망하고 길에 나앉게 만들었다가 병원도 못 가고 죽게 만들었다가 이 짓을 못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이고 선진 시스템입니다. 양궁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죠.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찾아내는 것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궁 국가대표는 오직 실력만으로 대표를 선발합니다. 다른 많은 스포츠들과는 달리 외압도 없고 학연 지연도 없고, 높으신 양반이 같은 대학 나왔다고 밀어주고 자기 고향 후배라고 밀어주는 일이 전혀 없이 그저 모아서 경쟁시켜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대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선수의 네임 밸류조차 없어요. 메달을 몇 개나 땄던 메달리스트도 한 방에 뒤로 밀려나 버리고, 또 무명 선수가 순식간에 국대로 선발되고 금메달 리스트 가 되기도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잘할 수밖에요. 그리고 그 실력이 유지되고 계승되고 또 발전할 수밖에요. 오직 잘 쏘는 사람을 뽑아서 더 잘 쏘게 하는 것에만 모든 요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스템인 거죠. 이미 이렇게 짜여진 대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회장이 바뀐다고, 코치가 새로 왔다고 선발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선발되는 선수가 바뀌지도 않아요. 판정 룰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선배라고 대접하지도 않고 후배라고 대접하지도 않아요.
한 번 아주 특출난 사람이 태어나서 우연히도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건 본인의 기량이지만 매번 금메달을 싹쓸이한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우수성인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말한 양궁협회의 시스템, 양궁협회의 역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양궁협회의 지원도 당연히 양궁 전력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오직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장비를 지원해주고 기술 개발하고 또 후진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간섭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해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간섭이 없어야 하고 또 간섭이 불필요하니까요. 요즘 한참 싸우느라고 시끄러운 축구협회 문제를 봅시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올 때 제일 첫 요구사항이 뭐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선수 기용도 전략도 내가 알아서 한다. 간섭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기로는 이놈 저놈이 끝없이 간섭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지 아는 놈, 지 후배를 대표팀에 꽂아 넣으려고. 그리고 때마다 히딩크 감독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축구에서 그 무간섭이라는 요구사항은 시스템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 어떤 감독도 그런 간섭에서 히딩크만큼 자유롭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또 한 번 터져 나오는 중인 겁니다. 양궁협회의 원칙을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대입해 봅시다. 한국에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반대한다 하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제왕 그 자체이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상대편은 할 수 없어야 되지만 우리 편 대통령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하나가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뽑습니다. 외교에서는 우리가 자유세계의 일원인지 독재 동맹의 동지인지를 대통령 한 놈이 결정합니다. 경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인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인지 그 체제를 대통령 한 놈이 이리저리 바꿔버립니다. 대통령 하나가 우리를 벼락거지로도 만들고 실업자로도 만들고 신용불량자로도 만듭니다. 대통령 하나가 발전소를 세워버리고 대통령 하나가 의료라는 기반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기도 해요. 다 후진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소에 보지도 않던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전투민족이 어쩌고 헛소리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각자 자기 마음입니다만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딴 거지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건 전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아요. 판을 깔고 룰을 유지하는 역할만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또 강연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양궁협회는 정확히 그 원칙에 따라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고 간섭 없는 그 시스템의 우수성을 그 성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원 따위가 선수를 골라서 꽂아 넣는다고 그 선수가 갑자기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듯이 각 개인, 각 기업 대신 국가가 공무원이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거의 100% 확률로 더 못한 선택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휘청거리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선진국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도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선진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뗏목처럼 대통령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양궁에서 배워야 하는 원칙입니다. 개입하지 않는다. 오직 룰을 지키는 역할만 한다. 그게 양궁의 성공 비결이고요. 그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